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 그리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비단 사회생활이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친구들 중 몇몇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 남편이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꼭 이혼을 했어야 했냐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친구들 대부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애들이라는 거죠. 결혼한 친구들은 열이면 열 모두 다 그건 무조건 이혼각이었다고 합니다. 제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지나치게 오버한 건지 아니면 충분히 이혼할 만 했던 건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3살이고요.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위로 오빠 하나에 아래로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원래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하지만 말만 동창이지 정작 얼굴도 잘 기억 안 납니다.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둘 사이에 어떤 추억을 공유하거나 같이 무언가를 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나마 동창이었다는 것도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거고요. 오지랖 넓은 친구들 중에 제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회를 만든다고 설레발을 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다니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새로운 어린이집 알아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쫓아다녀서 동창회다 뭐다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딱히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보고 싶은 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참석 좀 하라는 친구 말에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었네요. 몇 번 모이다 그만둘 줄 알았던 친구는 몇 년간을 꾸준하게 동창회를 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제가 호기심에 한번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동창 녀석들은 그래도 얼굴 보니 어렴풋이라도 기억은 났지만 남편은 아예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한 번도 같은 반이 안 돼서 제 기억에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남편은 어릴 때의 저를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모르던 그 시절에 남편은 저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풋풋한 감정이었지만 그동안 이따금씩 제 생각을 했다는 남편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 뒤로 저는 동창회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을 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과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저도 오랜만에 시작하는 연애에 사뭇 들떠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기게 된 이유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때문이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하도 자기 남동생을 소개시켜주길래 모시기는 척 나갔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학벌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다정한 성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라 사귀는 도중에도 과분하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 그 사람도 자기가 저에 비해 과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 저랑 사귀면서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 네 다리까지 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자연스럽게 원장 선생님과도 사이가 틀어졌죠. 저는 저대로 남동생이 잘못해서 헤어졌다고 생각했고 원장 선생님 입장에선 저를 통해 자기 동생이 했던 더러운 짓들이 까발려질까 불편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자인 제가 직장을 옮긴 거예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남자는 쳐다도 안 봤네요. 한 번 큰 상처를 입은 저는 누가 관심을 보이면 좋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하고 짜증만 났고 또 그걸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며 살다 보니 나중엔 누구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던 찰나 남편을 만난 거죠. 지금은 끔찍한 악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내려준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결혼하는 신부들 중에 꽤 많은 비율로 이 약속은 꼭 하고 결혼을 한다 들었는데 뭐냐 하면 시가에 하는 건 전적으로 사위인 남편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즉 시댁에 용돈을 50만 원 드린다. 그러면 친정에도 똑같이 50만 원. 그리고 명절에는 교대로 우선순위를 주고 또 시가에 방문하는 횟수만큼 친정에도 방문한다 등등. 남편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확답을 요구했어요.
남편도 뭐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다는 듯 바로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는데, 너 각오해. 내가 처가에 진짜 잘할 거거든. 그만큼 너도 우리 집에 잘하려면 꽤 피곤할 거야. 라며 이런 약속이 오히려 저한테 불리할지도 모른다고 자신만만한 남편을 보며 저는 속도 없이 나처럼 결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착각에 빠졌죠. 하지만 저의 이런 엄청난 착각이 부서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통의 관례대로 친정에서 하룻밤 자러 갔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불만인지 입은 대빨이 나와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박서방 오느라 고생했지?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밥부터 먹어.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네라고 하시자. 별말 없이 네 한마디만 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화장실로 쌩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밥 먹는 동안에도 신혼여행은 어땠냐는 아빠의 질문에도 좋았습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말하곤 밥 먹는 내내 깨작깨작. 거기다 결정적인 건 남편이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한잔하자면서 고이 아껴두던 인삼주를 권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 술 안 마십니다. 학원 잔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무슨 기계인간이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 인상은 얼마나 찌푸리고 있는지. 하다못해 미소 한 번 안 짓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따져봤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고 불만이야. 인상을 왜 그렇게 쓰고 있어? 너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술을 안 마시긴 개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잔이라도 받고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야. 꼭 아빠 손 부끄럽게 면전에다 대고 거절해야 직성이 풀리냐?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던가. 전부 우리 온다고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인데 인상 좀 펴. 라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뾰루퉁한 얼굴로 불편한데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니 말대로 가족이라면서 그 정도면 이해 못 해주냐고 마음에도 없는 걸 강요하면 그게 가시관이냐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꼭 참았습니다. 대판하고 싶었지만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봐야 친정 식구들 걱정만 시킬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그날 저녁에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크게 말싸움도 했죠. 하지만 남편의 결론은 한결같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진짜 가족이다 라는 결론 말이에요. 그때 저는 더 이상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서 속으로 두고 보자 하고 있었고 다음날 시댁에 갔습니다. 저요? 그 전날 남편이 했던 그대로 했어요. 대답도 단답형으로만 네네 하고 별로 웃지도 않았어요. 사실 웃을 기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보고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시댁에 와서 무슨 인상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나한테 뭐 불만 있니? 이거 원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나? 하면서 저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요. 몸도 좀 안 좋고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시부모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어? 며느리가 말이야. 하고 보태시는데 순간 열이 확 받는 겁니다. 당장 그 전날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서 말이에요. 사실 남편이랑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름 미소도 지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예의는 갖춰드렸습니다. 남편처럼 대놓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선 그 누구 하나 남편의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바로 난리를 치시니 너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남편 째려봤다고요.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때 남편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저희가 선물로 사간 약과 세트에서 약과 꺼내서 처묵처묵하고 있더군요. 마치 제가 혼나는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다 들어 엎었어야 하는데 진짜 지금도 후회막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가에 갈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건데 그마저도 갈 때마다 제 태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요, 솔직히 어른들한테 깍듯하게 할 줄 압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애교도 나름 많이 늘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 마음 상한 뒤로는 시갈만 가면 평소에 저처럼 살갑게 하지 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그래도 남편처럼 똥 씹은 얼굴로 있지는 않았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나름 성의 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설거지며 사소한 일거리가 보이면 먼저 움직이곤 했는데 시부모님 눈에는 성에 안 찼나 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그럴수록 저는 더 움츠러들었고 그럼 또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며 트집을 잡으셨네요. 시가에 다녀온 날이면 저흰 매번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결혼 전에 한 약속대로 시가에 다녀오면 그 다음 주나 아니면 시간을 꼭 내서라도 친정의 남편을 끌고 다녀왔는데 남편은 한결같더군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처럼 뾰루퉁한 표정과 단답형의 대답 말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남편을 과묵해서 좋다고 하시면서도 제게 따로 전화해서 혹시 둘이 싸웠냐고 물으실 정도였으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풀리지 않는 갈등을 안고 살았으니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처가에서 인상 쓰는 것만 빼면 다른데 한눈 팔지도 않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은 잘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물론 시댁에 다녀오는 게 스트레스긴 했어도 뭐 그리 자주 가지는 않으니 그때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엄마 생신날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저희 식구들은 생일날 보통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라고 해봐야 요즘 시기에 거창하게 해외로 나가거나 그러진 못하고요. 미리 스케줄을 다 맞춰놓고 괜찮은 바닷가 근처 콘도 하나 빌려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남자들은 낚시도 하고 여자들은 오랜만에 집안일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곤 했는데 이번 엄마 생신 때는 워낙 방역해되는 통에 그냥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누구 한 명 빠지는 사람 없도록 무려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간 비우는 건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엄마 생신 바로 전날 남편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밤늦게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설마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만 빠지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생신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자고 오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먼저 씻고 잠에 들었는데 밤늦게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받아보니 남편 직장 동료였죠. 아니 글쎄 남편 놈이 술에 취해서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상가집에서 술 마시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제 뒷목을 잡게 하기에 충분했네요. 이 인간이 친구 상가집 간다고 제게 거짓말을 하고 싫다는 직장 동료 불러서 술을 마신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온 직장 동료는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 놈이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하며 고집을 부려 결국 둘 다 만취를 했는데 2층에 있는 맥주집에서 내려오다 남편이 굴러떨어진 거죠. 그것도 하필 계단 모서리에 광대 쪽을 심하게 부딪혀 엄청 찢어졌더라고요. 피가 철철 나는 걸 본 근처 손님이 119에 신고를 해줬고 술이 깬 직장 동료가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밤새도록 저는 남편 옆에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침 해가 뜨자 잠에서 깬 남편은 얼굴이 퉁퉁 부어 물을 찾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상갓집 같은 소리 할 거면 그냥 닥치고 왜 우리 엄마 생일날 거짓말하고 싫다는 사람까지 꼬드겨서 술을 마셨냐 따졌죠. 다른 환자들도 있어서 입 꽉 깨물고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놈은 더 이상 속이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게 미안하다는 남편은 그나마 생각해낸 핑계가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평범한 날도 아니고 생일날인데 그럼 온 가족들이 다 모일 거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면서 자기가 오죽하면 그랬는지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이제는 저희 집에 가는 거 명절 외에는 그만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지지 않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도 시가에 명절에만 가도 되냐고요. 당신 부모님 난리칠 거 불보듯 뻔한데 감당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이 미친놈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건 경우가 다르지.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아? 생각 좀 하고 말해. 정말 병원만 아니었으면 바로 싸대기 날렸을 거예요. 손이 올라갔다가 겨우 참고 너 같은 이중인격자랑 이제 볼 일 없으니 너 마음대로 살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지금 남편이 며느리랑 사위랑 같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모두 전해드렸더니 그 아들의 그 어미라고 시어머니 역시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냐며 틀린 소리 하나도 없구만 이러시네요. 더 이야기해봐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할 테니 그리하시라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네요. 바로 이혼 서류 준비해서 보냈고요. 엄마 아빠에게는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짐작을 하시고는 그래 잘 생각했다. 너가 싫으면 우리도 싫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당분간은 마음 안 다치게 아무 연락하지 말고 좀 쉬는 게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바리바리 전화며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오늘이 6개월째 되네요. 다시 어린이집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제 이혼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심했다고 하길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여기에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일단 저는 100번 잘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후회도 없고 지금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네요. 앞으로 결혼 생각은 없는데 또 모르죠. 사람 일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무튼 아니다 싶은 상황이 오면 빠르게 결단 내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혼 이유에 대해서 의견 좀 남겨주세요. 진짜 제 친구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